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투자와 예금, 재테크, 투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외로 우리나라 국민 중에 투자와 예금을 구분 못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설명도 좀 같이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개그맨 김한석 씨 있잖아요. 그분이 라인 펀드인가요? 거기에 원금이 보장되는 줄 알고 8억을 투자했다고 그래요. 근데 95%가 손실이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이렇듯이 연예인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에서 위치가 있는 분들도 투자가 뭔지, 예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선진국이나 외국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면 투자가 뭔지, 예금이 뭔지 다 가르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어, 영어, 수학만 가르치니까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기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자본시장법상 금융상품 분류. 금융상품은요,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원금 손실 가능성에 따라 분류합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으면 비금융 투자 상품이에요. 이건 관심 밖이에요, 이거. 원금이 보장되는 건 예금, 부금, 적금 이런 거잖아요. 투자자 관심 없는 거잖아요. 은행 상품이고. 은행에 1억 넣고서나 나 1억 은행에 투자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죠. 이런 거는 관심권 밖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상품은 이제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제를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 투자 상품 중에서는 증권과 파생 상품이 있는데, 둘의 차이는 뭐냐면 원금을 초과해서 손실 가능성이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내가 100만원 투자했는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손실을 보면 증권, 100만원 투자했는데 1000만원도 손실 볼 수 있고 1억도 볼 수 있다. 이것을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생 상품은 굉장히 위험하다. 파생상품도 장내, 거래소 같이 장내에서 이루어지면 장내 파생상품, 장외에서 이루어지면 장외 파생상품,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파생상품 자체가 위험한데 장외 파생상품은 더 위험하겠죠. 이런 건 쳐다도 안 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 증권하고 파생상품, 이것만 알면 투자상품은 다 아는 거죠. 이 비금융 투자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는 거니까요. 우리 투자상품하고는 그냥 분류상 해놓은 거지 관심 없는 거죠, 투자자한테. 은행의 예금 관심 있습니까? 관심 없죠. 자, 이제 이 정도만 알면 여러분이 투자 상품이 뭐고 비투자 상품이 뭐구나, 이거는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증권이 뭔지 간단히 살펴보면, 자, 이거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권 6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지분증권이 뭐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사고 팔고 하는 주식입니다. 그 다음에 라인펀드 있죠. 아까 김한석 씨가 라인펀드가 원금이 보장되는 줄 알고 8억 원을 투자했다. 그게 펀드예요, 펀드. 수익증권. 펀드. 그 다음에 파생결합증권. ELS, DLS.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겁니다. 여기 파생자가 붙었는데 왜 증권으로 분류했느냐? 파생자가 들어가지만 수익을 제한적으로 나게 설계를 한 거예요. ELS, DLS는. 그래서 증권으로 그냥 분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원금 보장되는 거, 안 되는 거 아시겠죠? 네, 이거는 기본으로 알고 우리가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파생 상품을 좀 배우셔야 되는데, 파생 상품은 우리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면 복잡하고요.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하다 싶은 내용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파생 상품은 4가지가 있는데요. 선도, 선물, 수합, 옵션. 다 들어보셨죠? 수합도. 근데 대부분은 선물하고 옵션 정도만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이 파생 상품을 알려면요, 사실은 이 선도 계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파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한 거거든요. 자, 선도 계약이 뭐냐면
배추 장사와 농사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을철에 배추값이 폭등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걱정되는 사람은 배추 장수겠죠. 그래서 봄에 씨 뿌릴 때 농사꾼하고 미리 계약을 체결하죠. 내가 네 거 한 폭이랑 10,000원씩 사줄게. 밭대기로 100만원어치 계약을 맺는 거죠. 이게 선도 계약입니다. 자, 이렇게 둘이 맺으면 둘이 이제 손실 포지션이 정반대로 바뀌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런 포지션이 되겠죠. 말 그대로 여기가 뭐겠습니까? 자, 여기가 10,000원이라고 하면요. 배추 장사는 이 10,000원보다 배추 가격이 올라가면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배추 장사는 선물로 따지면 선물을 매수한 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농사꾼은 이거하고 반대죠. 농사꾼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가 10,000원이라고 하면 10,000원보다 떨어져도 농사꾼은 아무 상관없어요. 10,000원에 팔 수 있으니까. 근데 배추가 10,000원을 넘어서서 이렇게 20,000원, 30,000원 가면 농사꾼은 손해죠. 그래서 농사꾼은 10,000원보다 비싸지면 손해잖아요. 왜냐하면 20,000원, 30,000원에 팔 수 있는데 10,000원에 팔기로 계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포지션은 선물 매도 포지션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선도 계약을 둘이 농사꾼하고 배추장사하고 체결을 하면 배추장사는 선물을 매수한 게 되고요. 농사꾼은 선물을 매도한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근데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제 가을이 돼서 배추 가격이 만약에 100원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0만원 주고 밭대기로 샀는데 배추 장사가 추가적으로 이 계약을 이행하겠습니까? 계약금 날린다 생각하고 가로 없겠죠. 반면에 배추 가격이 10만원으로 폭등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농사꾼이 배추 장사한테 밭대기로 판다고 한 계약을 계속 유지하겠습니까? 계약금 돌려주고 배액을 돌려주고 나 네 계약 파기할 거야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개인 간의 계약이다 보니까 이 계약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신뢰 있는 이렇게 거래소로 이 계약을 옮긴 것을 이제 선물 계약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물 계약은 이런 선도 계약의 그런 약점, 말 그대로 불편한 점을 개선한 거죠. 그러니까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증거금도 받고요. 그 다음에 일일정산이라는 것도 하고, 증거금 이하로 가격이 좀 떨어지면 마진콜이라고 해서 너 돈 더 납부해, 뭐 이런 마진콜 제도도 있고 합니다. 자,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선물 계약이 선도 계약에서 나왔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이런 선물 가격은 현물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상품 같은 경우에 현물 가격에다가 보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이 보관 비용은 일례로 뭐 석유라고 하면 석유를 미리 사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자가 들어가죠. 이자라든가 석유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 비용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선물 가격하고 현물 가격 어떤 게 비쌀까요? 당연히 선물 가격이 비싸죠. 이 F를 퓨처스 해갖고 선물, S를 스팟 해갖고 현물이라고 하면 상품 선물 가격은요, 항상 현물 가격보다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 보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시장을 뭐라고 그러면 정상적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정상시장, 유식한 말로는 콘텐코라고 하고요. 반대로 현물이 선물보다 비싸다. 이것을 역조시장, 비정상시장이라고 하죠. 백어데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품, 뭐 구리, 뭐 석유, 옥수수, 콩, 대두 이런 상품 선물은요, 이 콘텐코 시장이 일반적이다.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렇죠. 왜냐하면 현물 가격에다가 보관 비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비쌉니다. 근데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주식 선물은 얘기가 틀려지죠. 선물 가격이 비쌀까요? 현물이 비쌀까요? 여러분, 주식은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알 수 없고요.
시장의 상황에 따라 좀 틀린데요. 일단 이론 선물 가격은요. 자, 주식에다가 이자율만큼 더한 거, 거기다가 배당을 뺀 것을 이론 선물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현물을 들고 있으면 무슨 혜택이 있죠? 배당이 있죠? 배당이 있잖아요. 선물을 들고 있으면 배당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배당만큼 빼주는 거예요. 자, 대신 선물을 들고 있으려면 그 금융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자율만큼. 자, 그래서 선물 가격하고 현물 가격의 관계를 보면 이자가 배당보다 셀 때는 콘텐코가 맞죠? 그죠? 이자율이. 근데 배당률이 이자율보다 더 높다. 그러면 선물 가격이 오히려 현물 가격보다 더 쌉니다. 백오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어떤 시장입니까? 배당이 비쌀까요? 이자율이 비쌀까요? 배당이 비쌉니다. 지금은. 배당이 비싸잖아요. 배당률이 시중 이자율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뭐가 형성이 되냐면 백오데이션이 형성되는 거예요. 백오데이션은 선물이 싸고 현물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백오데이션 시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봤잖아요. 프로그램 매수다, 프로그램 매도다 이렇게 들어봤을 건데요. 어차피 선물하고 이 현물은 같은 상품이에요. 만기되면 같아질 거예요. 어차피. 근데 선물이 더 싸요. 현물이 비싸고. 그러면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냐면 이 비싼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프로그램 차익거래가 발생하죠. 그러면 우리 현물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팔으니까. 이런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좋다.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콘텐츠로 형성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콘텐츠로 형성되면 선물이 비싸잖아요. 현물이 싸고. 그럼 비싼 선물을 팔고 현물을 싸니까 현물을 사고.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주식시장은 거의 백오데이션 시장이 형성되는 게 최근의 보편적인 추세인데요. 최근에는 주식시장의 콘텐츠로 좀 바뀌었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현물이거든요. 318.39 이렇게 돼 있고요. 12월물 근월물이라고 하죠. 12월물 보면 318.45. 자, 12월물이 더 비싸죠. 선물이 더 비싸졌어요. 이러니까 콘텐츠로 바뀐 거예요. 콘텐츠로 바뀐다는 얘기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현물 쪽으로. 그러니까 현물을 사고 말 그대로 선물을 파는 그런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물 측면에서.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선물과 현물의 차이. 이것을 뭐 베이시스라고 하는데요. 뭐 그까지 여러분이 뭐 아시면 복잡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베이시스가 그냥 뭐 조금 벌어졌다고 해서 바로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론가, 이론 베이시스를 좀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 비용을 상쇄하고 좀 남을 정도는 돼야 프로그램 차익 거래가 일어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일단 콘텐츠가 되면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그런 차익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 현물 시장에는 긍정적이다. 뭐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베이시스는 말씀드렸고요. 콘텐츠 시장은 선물이 현물보다 비싸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거는 대부분 어떤 거에서 나오냐면 상품 선물, 말 그대로 석유라든가 구리, 그 다음 뭐 콩, 옥수수, 뭐 대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은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비싼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에 이 백오데이션은 금융시장에서 좀 흔히 발생하는데요. 주식시장 같은데. 왜냐하면 보관 비용이 없어요. 주식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하고 배당을 비교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현물 들고 있으면 배당이 들어오잖아요. 이 배당이 이 금융비용, 이자보다도 더 커졌어요. 너무 제로금리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예전에는 이 선물 가격이 비쌌어요. 주식시장도. 콘텐츠 시장이었는데 요즘에는 백오데이션 시장에 주식시장에
일반적이다. 근데 최근에 주식시장도 콘텐츠 시장으로 좀 바뀌었다. 그런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실제 확인해 보니까 콘텐츠 시장으로 물론 미미한 차이지만 바뀌었더라고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그랬죠. 현물 주식을 사고 선물을 팔 이런 프로그램 매매가 일어날 확률이 높으니까 주식시장에 나쁠 건 없다. 그 말씀을 드렸죠. 자, 선물 시장은 더 깊이 들어가면 또 복잡하니까 일단은 이 정도만 오늘은 설명을 하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좀 더 이거보다 좀 더 진전돼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은 개념만 좀 알고 가시고 선물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투자를 하셔도 상당한 도움이 되시리라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